또 뜨거웠던 이슈가 국회의원 갑질입니다. 아, 진짜 이거 주말에 방송 때문에 한 번씩 보긴 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떠셨어요? 장제원 의원 얘기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 얘기인데 장제원 의원은 사실 버럭 재원 아닌가요? 근데 진짜 아까 좀 그만 보고 싶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제가 혼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거 보면서 저 학창 시절에 혼나는 느낌 있잖아요. 뭐지? 누가 쪽지 줬어요? 이러는데 약간 교실에서 쪽지 주고받다가 걸린 누가 쪽지 보냈어? 일어서 봐! 그 사람 누구야? 막 이런 느낌. 나 내가 학생이 돼서 혼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배는 살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버럭 소리 질러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없죠. 저도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살면서 평생 그럴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은 매번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다들 비판하는 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 일단은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화냈는지 왜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가 있을 수 왜 있으니까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 혼나던 장면을 떠올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네, 장제원 의원 영상 해볼게요.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하죠.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하네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바른 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지 지금? 답변해보세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무슨 같은데요. 오해가 있어요? 네. 제가 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했어요? 일어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있어도 된다고 메모 돌린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담당 직원 누구세요? 일어나세요. 담당 직원 누굽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담당 직원을 잘 보냈지만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죄송합니다. 읽었어요? 40분 정도에 위원장님께서 40분 정도에 이석하라는 얘기를 누가 적어줬어요? 일어나세요. 저 기획재정관 이름이 뭐예요? 김지현입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 복귀하세요, 차장. 회의 끝날 때까지 총장은 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러는데 왜 저는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 왜 아무도 안 말려요? 뒷장면을 제가 못 봐서 뒤에 장면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만 좀 하시죠. 언성 좀 낮추시죠라고 말할 법한데 그게 안 매번 나온 저러다 것도. 보니까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그럴 때는 더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옆에 보여요.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정당의 의원들이 뭐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또 싸움이 커지긴 또 커져요. 절대 안 지거든 장제원 의원도. 근데 무슨 화가 왜 저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석을 했다는 게 자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왜 저렇게까지 좀 화를 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장제원 의원이 화내면서 해온 여러 가지 그 장면도 우리가 진짜 많이 봤잖아요.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감히, 건방지게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를 견딜 수 없어하는 그게 모습이 보이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 군이 SNS에 그 아버지 사진을 올리면서 차일 것 같네라고 글을 남겨놔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노엘이 좀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뭐 성인이기 때문에 그 노엘이 여러 가지 비행 행동들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뭐 가정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어쨌든 성인이면 자신의 행동에 그냥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라 그렇게 안쓰럽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방송에서마저 저런 꼴을 보고 있어야 하니 집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우리 지난주에 했던 전우원 씨 얘기랑 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계 의식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장제원 의원은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다고 했는데 또 대표적인 과거 갑질 사례가 하나 있어서 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제10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투표를 시작하도록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3분만 간사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잠깐 계세요. 지금부터 위원장님, 투표를 시작하도록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아니 저
저 방어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야 이거? 자 막으세요. 여보세요. 내가 나가려 그래요. 내가 못 나가요? 어디 잡았어 지금? 어디 잡았어? 가서 저 하세요. 막으세요. 아니, 여기 들으세요. 여기 책임자 나와. 문 닫으세요. 경호 책임자 나와. 경위 문 경호 책임자 나와. 열어주세요. 나 밀었어요? 국회의원을 밀어? 자 빨리 정계특위위원이 회의장을 퇴실하는데 밀어? 아이? 아이? 임무는 폐문해 놓은 회의를 열면 임무는 폐문을 해놔.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저 정도면 분노 조절 장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은 분노 조절 장애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화낸 적 없잖아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내 위에 누가 있는지, 아래에 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화를 내는 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거든요. 저는 의도적인 거죠. 분노 조절 매우 잘 되는 상태에서 화를 낼 만한 대상한테만 격하게 화를 낸다. 그리고 그 근거는 스스로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국민이 뽑아준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굉장히 등에 업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화내라고 권력 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그 경호원분도 국민이에요. 본인을 뽑았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너무 철저히 그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닐까. 이제 일단은 뭐 장제원 의원이 사실 최근에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윤핵관이잖아요. 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게 가장 잘 보이고 그 말을 제일 전달을 잘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한없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기의 강함을 어느 제재나 장애 없이 내보이고 근데 이거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저 장제원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지역구에 가서는 또 어떻게 대할까 지역구민들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엄청 잘할걸요. 그렇죠. 그러니 뽑아주셨겠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갑질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도 계속 선출되는 거 봤을 때는 지역구에 가서는 또 굉장히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저 장제원을 지역구 아닌 주민들에게는 또 어떻게 대할까도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많은 권한을 준 게 그 이유가 하나예요.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이고 네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인데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고 내야 될 재료를 제출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국민 대신해서 화낼 수 있죠. 근데 저렇게 모멸감을 주는 저거는 방식으로 개인 하라는 건 아니거든. 감정을 표현한 거지 국회의원으로서의 뭐 권한이나 권리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죠. 네, 아니고 그래서 좀 글쎄요. 어떻게 언제까지 되려나요? 저런 모습을 봐야 되나? 뭐 장제원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뭐 국정감사 때마다 사실은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감사 때만이 아니라 의원들끼리 서로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뭐 지난주에 우상호 의원도 화낸 적이 있었고, 근데 어떤 장면에서 지지자들은 저런 모습이 굉장히 통쾌하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또 지지해주기도 하잖아요. 우리 김지숙 PD는 좀 어떻게 봤어요? 장제원 의원 그 버럭하는 거 보면서. 저도 누군가한테 소리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쫄리는 그 소시민이기 때문에 너무 무섭던데요? 저는 누가 혼낼 때 지금 지나보면은 소리를 버럭하는 사람이 무섭긴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조곤조곤하게 진짜 팩트 폭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얘기를 할 때 그게 진짜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의 버럭은 그런 메시지도 없이 내 건의에 지금 대항해? 누구야만 계속 색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메시지가 가진 힘이 없는 거죠. 소리만 크지. 그래서 여기서 저희 프로를 홍보하자면 이런 까칠해서 다정한 뉴스가 살아난다. 다정한 메시지가 살아남는다. 다정한 충고가 살아남는다. 이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들, 우리 아까 잠깐 노엘군 얘기도 했지만 노엘 군도 예전에 그 음주운전 했다가 운전자 바꿔치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랩을 올려서 좀 맞아요. 논란이 됐었잖아요. 뭐 예전에였으면 지하실로
간다고 했었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아, 군부 시대면 넌 지하실 뭐 이런 군부 가사가 시대 그런 때였으면 너는 지하실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본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가사를 쓰고 집에서 TV를 보면서는 아버지의 그런 폭력적인 어떤 성향의 위축감을 느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얘기 정말 많이 들은 얘기고 우리 너무 익숙한 얘기인데 아, 딱 거기에 들어맞는 사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엘군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고 보면은 아버지를 보면 아, 왜 그런지 알 수 있겠다. 네,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장제원 의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과 그 아들의 얘기까지 연결해서 하는 거는 좀 예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둘 사이를 떼놓고 얘기하는 게 각 인격체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모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는 갑질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그걸 다 보고 배우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배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일침을 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정하게 일침. 다정한데 일침. 그러면 우리 이제 좀 이벤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매 회차마다 분위기도 조금씩 바꿔보고 막 마이크도 새로 달아보고 하면서 막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지만 좀 빨리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벤트에서 당첨된 분이 저희 4분 커피 쿠폰 드릴 거고 근데 커피 쿠폰 매월 첫 주에 발송한다고요? 그래서 좀 뒤늦게 처음에 응모하신 분들은 조금 늦어질 수 왜 있을 것 응모하고 같아요. 나 당첨됐는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네. 4월에 이제 발송이 된다고 하고요. 매월 영업일 기준 1일 또는 2일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 이제 댓글 써주신 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그러면 인증샷을 남겨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증샷을 남기지는 않으셔도 되고 다정한 댓글을 이 방송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 댓글을 다신 아이디를 저희 방송 설명글이나 또는 댓글에 있는 링크 들어오셔서 연락처와 함께 아이디 남겨놔 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서 쿠폰을 발송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얘기부터 해서 장제원 의원의 버럭 호통까지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오늘 뉴스 별로 안 다정했나요? 오늘은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열을 내신 것 같아요. 차도 좀 한 모금씩 드시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 얘기에 공감하는지 아니면은 근데 저 사람들 좀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 아니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 왜냐면은 부담이 일단 줄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도우미 비용이 사실 그렇게 된다면. 높고 그 댓글들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 갑질 심하다. 이건 거의 뭐 애를 맡겨놓은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그 말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저 다 공감돼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참고를 하고 또 다음 얘기에선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까칠한 세상 속 다정한 뉴스가 살아남는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다음 주에 봬요.